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를 창안하시고 또 최근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대중에게 턱관절의 중요성을 알리시고 계신데요. 예. 박사님 오늘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도 지난주에서 턱관절과 척추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시 못다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1, 2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1, 2번 목뼈가 틀어졌을 때는 주로 이 머리통에 달려있는 모든 것을 비롯해서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하나씩 또 못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1, 2번 목뼈가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만성 피로, 또 건망증, 어지럼증, 또 두통, 편두통을 비롯해 각종 신경 정신과 질환까지 참 많았습니다. 예. 자, 이 밖에 또 다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1, 2번 목뼈, 즉 경추가 틀어졌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첫 시간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즉 1, 2번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머리로 가는 저 대후두공에 이 통로가 틀어 막히면서 이 머리에 달린 모든 것이 고장 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리의 뇌의 통제 센터에 해당되는 뇌줄기와 대뇌 송해 등 즉 중추신경계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 뇌신경세포 손상 질환이 올 수 있고 이 뇌혈관계 질환도 같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만성 피로고 그 다음에 건망증 또는 어지럼증,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두통, 편두통을 비롯해서 불면증을 호소하다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 질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고 그 다음으로 어떤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틱장애, 또 뚜렛장애 등의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질병 말고도 더 많은 뇌신경계 질환이 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대부분 가벼운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증상이나 질병들은 대부분 현대의학에서조차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희귀 난치병에 분류되는 증상들이면서 뇌신경세포 손상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뇌신경세포가 손상돼 나타나는 말씀하신 그런 희귀 난치병의 질병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박사님께서는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런 질병을 치료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런 질병으로는 보통 이제 연축성 사경증이라든지 그리고 간질, 치매, 자폐증 그리고 소아마비나 파킨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 손해 위축증 그리고 당뇨, 자가 면역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러한 희귀한 난치병의 원인들이 대부분 경추, 목뼈가 틀어지면서 뇌줄기 경막과 척수 경막의 과긴장이나 비틀림을 유발하고 이게 뇌신경계 시스템을 깨트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신경계의 시스템이 깨어질 때는 어떤 뇌신경세포의 신경 헤르몬 센서의 고장이 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간질로 인한 경련 발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경증이나 치매, 자폐증 그리고 소아마비나 손해 위축증 같은 여러 가지 난치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뇌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한 현대인의 난치병 중에 하나인 또 당뇨병이나 자가 면역질환 등 이런 것들도 뇌신경계 이상, 즉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 센서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부는 뇌혈관계 질환에 해당되지만은 그 중에 고혈압이나 중풍 등의
뇌졸중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의 환자들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신가요? 예, 요즘 저희 클리닉에서는 대부분 이제 물론 여러 유형의 난치병 환자들을 모두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많은 질병이 그래도 첫째가 희귀 난치병 중에 하나인 사경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예. 이 사경증이라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목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서비칼 디스토니아, 즉 경추 부위의 근 이상 긴장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 수축되면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목에가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등 고개의 정면 주시가 잘 안 되고 또 흔들거리고 목과 이 어깨 주변의 통증을 동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축성 사경증, 즉 스파즈모딕 토티콜리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많은 질병이 또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서 주로 이제 어린이들한테 가장 흔한 질병인데 티익장애 또는 뚜레장이라고 하는 질병 환자가 저희 클리닉에 두 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각종 통증성 질환, 류마티스 등의 어떤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척추 디스크 질환, 또 부정기압의 원인이 된 안면 비대칭 그런 질환, 그리고 간질이나 파킨슨병, 또 다계통 의축증 환자, 그리고 척추 측만이나 일자목, 또 골반 비틀림이 환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주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좀 어떤 희귀한 질병군의 환자가 가장 좀 많아 보입니다. 예. 이 중에 연축성 사경증 또 근 이상 긴장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이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희귀해 보이거든요. 예.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축성 사경증 또는 근 이상 긴장증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경증은 목 주변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칼 디스토니아, 즉 경부 사경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현대학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원인과 치료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제가 6, 7월 달인가 이 자리에서 사경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경증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현대학에서는 가장 먼저 보톡스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제 신경 차단술을 쓰고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실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클리닉에서는 턱관절의 균형을 아주 극히 미세한 균형을 조절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효과는 대부분 8,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 사경증의 경우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확실한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데요.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80에서 90% 이상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보는 원인과 치료법이 그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현대학에서는 사경증의 경우 뇌신경계 이상이 발생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축성 사경증, 근 이상 긴장증 등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저와는 전혀 다른 원인과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나마 해외 논문에서는 상부경추의 1, 2번 목뼈가 틀어졌을 때 그게 사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제기되면서 저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부경추 1, 2번이 1, 2번 목뼈가 틀어졌을 때 그게 턱관절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해줬을 경우 또 사경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주장은 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사경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이미 한 100여 사례의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경증의 원인 및 치료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벌써 저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경증 환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국내 또 홍보도, 국내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런 사경증 환자가 다음 주에도 이미 홍콩에서 한 명이 또 예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러시아에서 또 한 명, 또 네덜란드에서 또 한 2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예. 즉 해외에서 오는 이런 사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몇 주 또는 한 달, 2달 정도를 패키지 프로그램을 끊어서 예약해서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환자들이 난치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두 다 완치돼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돼서 치료받고 가고 있고 나머지 치료를 위해서 다음 휴가 시즌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환자가 자주 방문을 하는군요, 박사님. 예.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박사님을 만나러 대한민국 또 천안까지 찾아가는 건가요? 예, 해외 환자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소개된 치료 사례 동영상 비디오를 보고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클리닉에서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수십억의 전 세계인이 모두 자유롭게 드나드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요즘 저희 나라 가수인 싸이 씨도 유튜브에 올린 그 강남 스타일이 뜨면서 일약 최고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도 보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유튜브에 떠 있는 싸이 씨의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점점 더 좋은 어떤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싸이 씨의 성공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네. 아주 세상 사는 그런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싸이 씨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힘들어도 그래도 세상에 좀 살만 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클리닉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금년 초부터 저희 조그만 그 희망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한 몇 명씩 희귀 난치병 환자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 제 조그만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달에 1명 또는 2명꼴 해외에서 환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외국 환자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주변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해외 환자들만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좀 더 편안하게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저희 클리닉을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미 외국인을 위한 한 3개 정도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희귀 난치병이 정복될 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사경증을 비롯한 여러 희귀 난치병 환우들이 아무쪼록 하루빨리 치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희귀 난치병이 턱관절의 불균형과 1, 2번 경추의 정상화로 치료가 될 수 있다니까 사실 그 자그마한 부위잖아요. 참 놀라운데요. 그 박사님의 치료법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이 난치병 환우들 좀 희망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모든 의학계가 세포 분자학적 그리고 유전학적인 연구 그리고 또 줄기세포의 연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조의 불균형 즉 단순한 척추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경추의 불균형이 희귀난치병의 대부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같이 연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그동안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도 모두가 좀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말하기를 진리는 멀리에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각종 희귀한 난치병의 원인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새롭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 2번 경추의 이상치, 사경증 외에도 앞서 설명해 주신 간질이나 파킨슨병,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자가 면역 질환 등 참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난치병들을 이들에 대해서 좀 아직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도 목표 1, 2번이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귀 난치병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좀 더 자세하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뒷목이나 어깨가 늘 둘러빠지듯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팔다리의 통증이나 저림과 마비감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일자목, 척추 측만, 골반 비틀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또 만성 피로나 어지럼증, 건망증, 그리고 우울증 등 각종 신경 정신과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치료받고 계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신 질병의 대부분 원인이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턱관절의 이상으로 여러분의 1, 2번 경추에 비틀림이 유발되고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대부분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희귀 난치병의 원인들도 대부분 여러분의 경추, 목뼈 1, 2번이 틀어지면서 유발되는 난치병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1, 2번 목뼈 경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또한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잘못된 과다한 사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고유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턱관절 불균형으로 인한 턱관절 주변과 경추 주변에 다량으로 분포된 C5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 지속적인 부정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또 뇌 신경계의 기능의 이상을 유발시키면서 각종 전신 증상 또는 만성 증상, 희귀 질병으로 발현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FCSD 클리닉을 찾아가서 표준형 구강장치 TBA 또는 OBA라는 구강장치를 처방받아서 한번 착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TBA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루 1시간 이상 규칙적인 보행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균형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턱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몸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아주 즐겁고 건강한 하루가 약속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과 척추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